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진솔한 치과 이야기 주보은의 스마일 어게인입니다. 매달 세 번째 일요일 6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방송 시작하면서 우리 여에스더 선생님께 너무 감사한 게, 저는 이제 치과 의사를 대상으로 많은 강의를 하고 이렇게 전문적인 강의만 해 왔었는데, 진료실에서 우리 환자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진단 치료 계획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비욘드에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다음에 사실 그 제목도 제가 정하면서 진솔한 치과 이야기, 사실 가족이 아니고서는 의사와 환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진솔한 얘기를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를 들자면 시청자 여러분의 형제, 남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분들을 저희 친가족처럼 생각을 하면서 같이 한번 치아에 대해서, 치과 이야기를 좀 더 진솔하게 나누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궁금해하시는 많은 내용들 중에 또 한 가지를 선택했는데요. 제목은 나는 교정 대상일까? 중장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치료 타이밍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제 시간을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비해서 치아 상태가 바뀐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뀐 것이 변화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우리가 걱정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 변화가 정말 올바른 변화인지, 이렇게 계속 돈다면 괜찮을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하세요. 그러면서도 주변에서 치아 교정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지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아마 친구분들이랑 그런 말씀 나누시면서 아유, 이 나이에 무슨 교정한다고 달라지겠어? 또 어떤 분들은 아유, 치아 교정 애들만 하는 거야. 어른들은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또 이미 치아가 틀어졌는데, 이미 잇몸도 안 좋아진 것 같은데 내가 치아 교정을 할 수는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진정 치아 교정의 대상이 될까라는 어떤 질문을 전제를 가지고서 오늘 시간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옛날에는요, 청소년,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 중심으로 교정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자녀분들이 교정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끝났었죠. 근데 이제 현재 이제 지금 이렇게 보이는 그래프와 이렇게 도표를 보시더라도 성인 치아 교정이 급증을 하고 있고요. 40대에서 60대 교정이 아마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말이 너무 좋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죠? 여러분들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때다라고 하는 속담도 있겠지만은, 이제는 교정의 트렌드가 이제는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철사 교정을 하게 되면 철사 교정이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성인들에게는 오히려 더 트라우마를 외상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되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달해 가지고 힘의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장년층도 충분히 교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정은 왜 중년에게도 중요한 걸까요? 라고 이제 여쭤보시면, 요즘은 기능, 건강, 심미에 대한 어떤 개선뿐만 아니라 회복 중심,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방하고 차단하고 여러 문제점을 회복하는 중심으로 치료의 개념이 많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일어나는 치아의 벌어짐, 다음에 치열의 붕괴, 이 모든 것들이 부종교합의 한 부분으로서 교정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저희 이제 병원에 찾아오시는 많은 중장년층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예뻐지는 게 아니고요, 정말 옛날의 그 상태를 내가 다시 한번 더 갖고 싶어요. 나를 회복하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뭐 앞니가 뻗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립스틱이 자꾸 이 치아에 묻는다든지, 치아 사이에 없던 공간이 생기고, 다음에 중심선이 삐뚤어지고, 그러면 웃을 때 잇몸이 과도하게 노출된다든지, 음식 씹을 때 불편한 점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한테 교정이 아마 적절하게 이제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치아들도 노화를 이루어가는데요. 그러면 치아의 형태, 다음에 치아의 마모,
다음에 치아의 상실, 우리가 또 어떤 보철물에 대한 크라운을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아의 형태뿐만 아니라 위치와 관계의 비정상적인 변화가 전부 치아의 노화에 포함되고요. 이 노화는 무조건 부정교합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 이 부정교합은 충치와 잇몸염증, 그리고 잇몸염증을 대표로 하는 구강질환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치아의 건강뿐만 아니라 중년 이후에 얼굴의 급격한 노화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래서 회복을 위한 중장년층의 치아 교정 치료를 적극 저희들은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손쉽게 나는 교정을 해야 되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가 식사 후에 이 사이에 자꾸 뭐가 낀다. 다음에 웃을 때 잇몸이 너무 보이거나 입이 튀어나온 것 같다고 느낀다. 예전에 가지런 했는데 요즘 거울 보면 치아가 돌아간 게 보인다. 누군가가 종종 인상이 세졌어요, 화가 난 줄 알았어요라고 말하고 있다. 다음에 웃는 사진을 보면 입이 한쪽으로 삐뚤어져 보인다. 다음에 여섯 번째는 치과에서 임플란트나 보철 전에 먼저 교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거나, 나이가 들면서 치아가 많이 닳았고 얼굴도 전부 다 폭 꺼져 보인다. 그리고 턱관절이 아프거나 이를 꽉 무는 습관이 있다. 특별한 증상은 없지만 웃는 내 모습이 어색하다고 느껴진다. 다음에 열 번째, 요즘 들어 예전처럼 편하게 웃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10가지 내용 중에 아마 한 3가지 정도 되면 교정의 필요성은 낮은데 정기검진을 권장하고요. 만약에 4개에서 6개면 교정 가능성이 정말 높고 7개 이상이라면 교정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정도로 상태가 이제 악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많은 분들이 교정 한번 해봐 그러면 첫 번째 반응은 아우 철사가 어떻게 붙여요. 우리 애들 하는 거 보니까 아우 쉬운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기존의 철사 교정 장치는 심미적이지도 않고, 다음에 하는 동안에 너무 아프고, 다음에 철사를 붙여 놓으니까 비위생적이고 구강 내 청결 유지가 너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심한 사람들만 아우 철사라도 해가지고 이거 고쳐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과학이 발달을 하면서 투명 교정 장치가 요즘은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첨단 기술력을 이용해 가지고 치료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다음에 우리 중장년층이 만약에 치주 건강에 좋지 않다면 교정력을 발휘하는 이 기술을 각각의 환자 맞춤형으로 매우 용이하게 조절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매우 안전하고 성공적인 치료가 보장된다는 부분이 아마 요즘의 철사 교정에 비해서 나타난 투명 교정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많은 환자분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아니, 철사는 전통적인 방법이고 투명은 새로운 방법인데 이게 새로운 방법이 항상 불안전하고 어떤 좀 이렇게 기술적으로 미완성이지 않나요? 라고 환자분들이 많이 여쭤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미 20년 전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보편화가 안 돼 있지만 서구 다른 나라에서는 투명 교정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환자분들이 교정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는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부분, 아무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는 거, 다음에 음식 섭취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본인이 뼈다 꼈다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얼마나 편한가.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아우 옛날에 그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까 자가 체크리스트에서 7개가 넘고 6개가 넘는데 아우 나 진짜 한번 해보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는 투명으로서 한 번쯤은 자기의 상태를 개선해 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스케일링을 받으러 갔는데 아랫니가 살짝 돌출돼 있으면서 윗니랑 간섭으로 잇몸이 내려갔다고 지적받았습니다. 나머지 치열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앞니만 부분적으로 할 수 있나요? 라고 이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치아의 노화 중에 가장 큰
노화가 어금니의 높이의 변화입니다. 치아가 서서히 마모가 되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이렇게 썩어 가지고 치아가 부러지고 다음에 보철 크라운을 만들면서 그 크라운을 만들 때는 앙앙 잘 씹히게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옛날 상태로 가지를 않고 현재 상태에 맞추기 때문에 어금니의 높이가 점차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금니가 전체 얼굴의 기둥이라고 생각하면요. 이 기둥이 낮아지면서 옛날에는 앞니가 조금 돌출스럽다 손 치더라도 안 부딪혔는데 어금니의 높이가 줄어들면서 앞니들이 서로 맞닿게 되죠. 근데 앞니는 정상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닿는 둥 마는 둥 해야 되고요. 어금니는 꽉 깨물면 이렇게 딱 맞닿아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데 앞니가 이제 서로 맞닿게 되면 앞니들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깨물 때마다 치아들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죠? 그렇게 되면 입뿌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힘들을 받으면서 첫 번째 치아를 감싸고 있는 잇몸뼈가 무조건 내려앉게 돼 있고요. 잇몸뼈가 내려가면서 잇몸이 내려가게 돼 있고 치아들이 점점 돌출돼 앞으로 위치가 앞으로 변해가는 게 어떤 세 번째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물리는 정도를 저희들이 이제 전문 용어로 외상성, 우리가 외상을 입는다고 그러죠. 트라우마틱 오클루전, 외상성 교합이라 해서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앞니가 서로 맞닿으면서 앞니의 위치가 더 뻗어지고 다음에 앞니 사이에 공간도 벌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면 가장 큰 문제가 있는 앞니 부분만 부분적으로도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앞니에 지금 이렇게 몰려 있고 돌아가 있고 이렇게 서로 겹쳐 있는 부분이 공간이 너무 큰 경우에는 뒤에서부터 공간을 마련해서 작은 어금니 쪽으로 앞니를 뒤로 이렇게 미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거는 상태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체로 가야 될지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나이가 들면서 입술이 점점 오므라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요. 보통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치아들도 매해 앞으로 쏠리는 현상들이 무조건 나타납니다. 그거를 이제 전방 경량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들이 앞으로 모이게 되면 더 돌출스럽죠. 이가 조금이라도 돌출되면 아마 환자분들이 느끼실 때 입술을 다물기가 어려워집니다. 그죠? 그러면 입술을 어떻게 하냐면 그 힘을 두고 다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특히 여성분들이 입술이 점점 더 작아지고 입술이 점점점 더 오므라지는 현상을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한 번쯤은 우리가 치아를 옛날 상태로 좀 뒤로 넣는 교정이 필요하죠. 그렇게 되면 입술의 모습, 입술에서 받는 그 힘 자체가 없어지니까 충분히 옛날처럼 활짝 웃는 웃음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이 들어오는 걸 기다리면서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좀 볼 터인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언제가 적절한 시기인가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문적, 그러니까 병에 관련되어 있는 의학적인 학문적인 어떤 타임과 다음에 심리적, 그러니까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어떤, 이 타이밍이 좀 이렇게 틀릴 터인데 그걸 조금 복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나의 조언을 드리자면 나이보다 중요한 게 상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골격보다 치아의 연조직의 현재 상태에 따라 치료 여부를 결정합니다. 방금 질문 주셨던 입이 점점 오므라드는 걸 왜 그렇다고 그랬죠? 입이 점점 나오니까 젊었을 때보다 다음에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출산했을 때보다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는 다 커서 대학 들어갔을 때 나의 입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 이 나오는 입에 대해서 또 입술이 다음에 표정이 다 바뀌어지는 부분에서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치아의 배열 상태는 좋은가, 잇몸 건강은 어떤가, 교합의 불균형은 어떤가, 심미적인 불편감은 어떤가
대한 여러분들이 자각적인 어떤 스스로 느끼고 있는 불편감이 가장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치료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먹고 사는데 큰 불편 없어. 그죠? 근데 변한 거는 인지가 돼. 근데 이걸 방치하면 더 심해질 듯해 보이는데라는 생각 들면 그것도 한 번쯤은 적절한 타이밍이다. 그래서 중장년의 교정은 예방이자 회복이다라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철 치료 전에 다음에 보철 치료하고 나서의 결과를 더욱더 오랫동안 잘 가꾸고 가기 위해서 다음에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효과적이고 다음에 아까도 앞니가 하나가 튀어나온 부분이 위랑 맞닿죠. 그러면서 교합의 불균형을 통해서 위에 니는 더 뻗어지고 아래는 또 더 나오고 그러면서 턱관절 아프고 치아는 마모되고 없던 공간이 일어나고 치주는 퇴축되고 그런 부분도 있어 가지고 이렇게 교합의 불균형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더욱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심해질 게 자명합니다. 그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예방 차원에서 그리고 옛날의 상태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우리 중장년의 교정은 시기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들고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우 10년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왔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라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교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거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더 후회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교정을 한 번쯤은 적극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정신적인 건강, 표정 건강, 삶의 질 개선 이런 걸 따지고 본다면 우리가 아프다, 그다음에 병적인 어떤 상태다라는 걸 떠나 가지고 나이에 너무 연연해서 어떤 결정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태를 어느 정도 더욱더 앞으로 더욱더 유지할 것인가. 다음에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을 예방할 것인가. 다음에 지금 지금 늦게 왔던 변화해 왔던 어떤 상태를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치아 교정에 늦었다는 건 없고 적절한 시기가 있는데 나이를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 지금의 상태를 보고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버텨온 치아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더 건강히 잘 버틸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밝게 웃도록 우리가 현명하면서도 용감한 결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끔씩 용감한 결정을 했는데 가끔씩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교정이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그죠? 교정 치료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가끔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보철 치료를 하게 되면 1, 2, 3회에 모든 것들이 치료가 끝나죠. 근데 교정은 1년 반, 2년 동안 이렇게 쭉 하고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치를 하나 끼고 새로 이렇게 변화해 가고 다음에 본인이 느끼는 어떤 변화에 대해서 일일이 병원에서 다 모든 부분들을 설명할 뭐라 그럴까 시간적 여유 다음에 그 내용들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항상 매번 이렇게 설명이 다 부족하다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큰 그림에서의 어떤 설명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면서 하루하루 장치를 깨우면서 변해가는 자기의 치아 모습에 아마 이렇게 더욱더 더 잘해야 되겠다는 용기가 아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또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요. 교정 권장, 다음에 이갈이 방지 장치, 두 가지 동시에 치료가 가능한가요? 예. 이갈이 방지 장치를 끼고 계시는 분이라면 투명 교정을 하게 되면 이갈이 방지 장치를 굳이 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철사 교정을 할 경우에는 이갈이 방지 장치 또는 턱관절 안전 장치 등등등을 동시에 끼기가 어려웠죠. 근데 이제는 이갈이 방지 장치의 효과가 투명 교정에 끼어 있으니 이 부분을
이갈이 방지 장치를 끼지 않더라도 훨씬 이갈이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 두 가지 동시 다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악 돌출만 심한데 이것도 유지 장치 반평생 써야 하나요? 자, 우리가 보통 위에 앞니만 돌출이 심한 경우, 이 같은 경우는 아래 턱이 작거나 위에 턱이 큰 경우와 같이 이제 컨바인 돼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그 같은 경우 이제 위에 니를 발치하고서 앞니 뻗어진 걸 뒤로 넣거나 아니면 비발치로서 적절하게 넣어서 위아래 앞니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유지 장치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교과서적인 설명은 그러니까 활성 치료 기간만큼은 유지 장치는 반드시 끼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유지라는 게 어떤 목적이냐면 교정에서 치아의 이동을 가지면 모든 치아들은 원상태로 회복되려는 경향이 있으니 교정 치료 기간만큼 유지 장치를 끼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환자분들이 결정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추천을 드리냐면 일주일에 한 번만 껴주시면 이 상태가 영원히 유지됩니다. 매일같이 안 껴줘도 되죠. 그렇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시겠지 않겠습니까? 내가 유지장치 쓰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면 이 현재 상태를 우리가 이 현재 상태를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을 했나요? 1년 반, 2년 동안 교정을 해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데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변해가는 것. 교정적인 변화가 아니고요. 세월과 함께 변해가는 부분도 우리가 예방할 수 있고 차단할 수 있다면 이것은 유지장치가 아니라 장차 나타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부정교합을 예방하는 장치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유지장치는 이젠 떼도 되고 안 껴도 되지만 이 상태를 영원히 유지하고 싶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만 껴도 충분히 유지가 됩니다. 라고 추천을 드리면 환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특별하게 치주에 아니면 치아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면 그 유지장치를 잘 오랫동안 잘 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교정해서 가진 좋은 결과를 세월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부분도 예방하는 장치로서 부담스럽지 않게 사용할 수만 있다면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리고 있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아직까지는 안 들어왔네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하나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도 방금 이제 질문 들어왔던 분처럼 위에 돌출이 있고 위아래 앞니가 옛날에는 당신의 입이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은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튀어나오면서 어떻게 애기들이랑 웃는 모습 이렇게 사진을 찍었더니 너무 이렇게 돌출돼 있고 정말 시골 아줌마 같아 가지고 자기가 교정하러 왔다 하면서 위아래 앞니를 비발치로서 이렇게 뒤로 넣어 드렸어요. 그랬더니 훨씬 더 예를 들면 이거 뭐라 그러면 됩니까? 치아 교정만 했는데 웃으면서 자신감이 생기게 되니까 더욱더 피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의 어떤 자기 만족을 다음에 자기의 어떤 자존감을 더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같이 동반 상승되는 거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도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입이 튀어나온 거 사실 변해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한 번쯤은 우리가 옛날 상태로 한번 좀 회복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질문이 교정 후에 위아래가 결합이 잘 안 되는 느낌이고 입을 다무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이러한 교정받은 치과에 가니 구강외과로 가라 그러고 구강외과에서는 진통소염제 처방만 해 주십니다. 사실 이거 아주 복잡한 내용인데요. 가끔씩 저희들이 치아 교정을 하거나 아니면 교정을 하지 않는 환자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턱관절에 퇴행성 변화를 가지고 계시는 환자분들은 턱에
뼈의 크기와 뼈의 모양이 변해갑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요렇게 컸던 아래턱이 얘가 점점 줄어들면 그렇게 근육에 의해서 턱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턱이 위로 올라가는 순간 어금니는 맞닿고 앞니는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가 생기고요. 뭔가 모르게 옛날에는 송곳니까지 앞니까지 잘 씹히는 기분이었는데 느낌이었는데 이러한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턱관절이 변해갈 때는 뒤만 닿고 뭔가 앞에가 떠 있고 결합이라는 얘기가 이게 위아래가 이렇게 잘 맞물리는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 구강내과에 가서 턱관절 치료를 통하는데 아마 진통 소염제를 줬던 게 퇴행성 변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인 것 같은데요. 지금 질문을 주신 분한테 제가 적극 이렇게 추천드리는 거는 이러한 퇴행성 변화에는 무조건 턱관절 안정 장치를 통해서 다음에 턱의 퇴행성 변화를 차단해 줘야 되고요. 다음에 턱이 이렇게 나타났던 부분은 부정교합과 무조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되는 부정교합을 무조건 치료를 받으시면서 턱관절 치료를 같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구강내과 교정과에 가셔 가지고 요런 부분을 한 번쯤은 정밀 진단을 받으시면 좋은데 가끔씩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도 이런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정말 치료가 복잡하고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전문가에게 무조건 가셔 가지고 한 번쯤 정밀 진단을 받으시고 다음에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는 턱관절에 대한 원인에 대한 부정교합을 규명을 하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치료 다음에 퇴행성 변화를 차단하고 중지시키는 여러 가지 치료를 같이 동반으로 받았으면 하는 어 조언을 드립니다. 아이고 이거 복잡한 케이스예요. 큰일 났습니다.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는 치아가 너무 예쁘게 붙어 있었대요. 근데 교정 전에 이 공간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점점 형성이 더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웃을 때 정말 신경 쓰인다는 이제 42세의 남성인데요. 교정하면서 이렇게 공간을 딱 말끔하게 닫아 줬습니다. 그랬더니 참 좋아라 하셨고요. 또 한 분 같은 경우는 앞니가 점점 이 나비 형태가 옛날에는 이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나비 형태가 점점 심해지면서 옆에 있는 치아가 안으로 밀려 들어가는 걸 느끼고요. 송곳니는 송곳니대로 이렇게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게 근데 이게 송곳니가 아시다시피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앞니 같은 경우는 나비 형태면 어떤 분들은 "아유 애교스럽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는데 요게 이렇게 앞에서 볼 때는 애교스럽지만 딱 이렇게 각도를 돌리고서 보면 여기에서 날카로운 모습이 보이고요. 특히 송곳니까지 이렇게 튕겨져 나오면 이렇게 하게 되면 앞니가 마치 뭐라 그럴까? 우리 뭐 SF 영화에 나오는 이렇게 외계인처럼 앞니가 편편하지가 않고 막 이렇게 지그재그로 날카로운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오셔 가지고 투명 교정하면서 앞니를 바로 배열을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셨죠. 사실 여러분들도 사진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사실 비교가 아니잖아요. 이때부터는 스마일이 완전히 틀려져요.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정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은 환자분들 중에서 그 표정과 태도가 틀려지신 분이 가장 큰 분 중에 한 분이 이분이에요. 우리 여 박사님이 교정하기 전엔 정말 매일 입을 가리고 이렇게 웃으시고요. 고개를 돌리고 웃으시고 방송 중에 그런 모습 보였죠. 이제는 이 박장대소하는 모습 보셔요. 그러면서 "자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전에 교정했을 때랑 안 했을 때의 느낌이 본인께서는 이렇게 크게 본인한테 다가올 줄은 정말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 박사님이 그때 오셔서 가지고 저한테 오셨던 가장 큰 이유가
철사로도 하자고 어느 분이 다 말씀을 하셨다고는 하고 다음에 투명은 너무 어려워서 안 된다. 그래서 투명으로 제가 이제 투명으로서도 가능한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런 걸 이제 참아내시고 잘 해보자 해가지고 투명 교정으로 하면서 근데 사실 저도 이전에 교정하면서 철사를 깔아본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교정 치료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느꼈던 게 너무너무 아파요. 그리고 치과 의사인 저도 식사를 하고 나서 철사에 끼어 있는 이 음식을 깨끗하게 하는데 정말 짜증이 날 정도로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치아가 썩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야 이거 정말 내가 교정 전문의로서 어쩔 수 없이 방법이 이것밖에 없으니 철사를 깔기는 하지만 정말 예쁘게 만들어 놨는데 이 장치를 제거하고 봤더니 치아가 장치 주변이 많이 썩어 있고 탈해가 되어 있고 썩기 일보 직전이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아 하나를 얻었는데 많은 거를 잃을 수밖에 없는 이 치료의 단점을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할 때 2000 년도에 미국에서 투명 교정 장치가 새로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2000 년도에 제가 이제 귀국하면서 투명 교정 장치를 한국에 이제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투명 교정 장치를 가진 한국인, 한국 환자를 위한 치료법을 개발을 하고 교육하고 연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투명 교정이 이제는 발치, 비발치 모든 부분에서 투명 교정이 치료의 스코프이 치료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옛날에는 20년 전 초창기만 해도 사실 저도 발치 교정은 투명으로 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발치도 투명으로 다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부정교합을 가지고 있고 교정 치료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는 철사 교정보다는 투명 교정이 이제는 대세이고 앞으로는 투명 교정이 점점 더 발전하고 더욱더 아마 그 범위를 확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철사로부터의 자유, 아픔으로의 자유, 음식 섭취 자유롭고 소셜 활동이 자유롭고 구강질환에서 자유롭다는 투명 교정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아마 음, 큰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한테 한 번쯤은 이렇게 사진을 캡처를 해 두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10가지 중에 6가지 이상 그죠? 그래서 한 5가지에서 6개 정도 되면 한 번쯤은 나의 상태가 어떤지 그죠? 나이는 상관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상태가 어떤지를 보시고 요렇게 한 번쯤은 어 현명한 결정을 한 번쯤 용기 있는 현명한 결정을 한 번쯤 했으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년의 교정은 변화에 대한 도전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의 내 상태를 제대로 이해하고 보다 건강하고 나다운 인상을 되찾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교정 치료의 적기는 나이가 아니라 상태이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내 모습에 정비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가 바로 시작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뭐 사는 얘기 잠깐만 해 드리면요. 저희 아들이 한 지는 28이 됐어요. 그래서 유학하고 잠깐 들어왔길래 어제는 저희 아들 이제 남자로서 아들 그다음에 저희 조카 그다음에 조카 사위 저랑 이제 4 명이서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남자로서 살아가면서 참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이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어른이 얘기하는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팁 말고 남자로서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어제 이제 그 친구들한테 얘기했던 내용 중에 가장 이제 제가 좋아하고 그들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번쯤은 해 보세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시련이 오고 여러 가지 이제 챌린지, 도전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학생, 그다음에 직장 생활하는 직장 초년생, 우리가 20-30 대의 모든 친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매일 같은 들어오는 도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가끔은 회피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도전을 회피하기 시작하면 삶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도전과 시련은 매일같이 오는데 그 시련과 도전이 가끔씩은 너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오기도 하고 소소히 작게 오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시련의 크기는 중요한 것 같지만 절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시련이 얼마만큼 자주 오는 횟수도 중요하지 않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련을 받아들이는 너희들의 마음 상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어제는 이제 아들 같은 3명한테 이렇게 그 얘기를 해 줬어요. 그래서 가끔씩 저도 30년 전에 제가 한참 공부하고 수련 받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하고 그다음에 공부방에서 예를 들면 저녁 먹고 들어가서 우리 집사람이 유학할 때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할 정도로 안 나오니까 가끔씩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저희 장모님이 그때 한번 오셔 가지고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 보고 "야 너처럼 공부하는 사람 처음 봤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공부도 하나의 도전이고 시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제분들 중에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공부 어차피 해야 된다면 적극적으로 너희들이 어떤 태도로서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공부가 즐겁기도 하고 공부가 어렵기도 하고 공부를 이렇게 이겨낼 수도 있는 거고 사회 초년생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직장 생활에서 오는 이러한 스트레스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꼭 좀 한번 좀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질문이 들어왔는데 부분적으로 투명 교정이 되나요? 부분적으로 진행하면 비용이 좀 작게 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치아의 상태가 부분적으로 어떻게 국소적으로 한 부분에 집중되어 있으면 그 부분을 해결하는데 어 부분적인 교정으로서 진행도 가능하겠죠. 그렇게 되면 치료 기간이 짧기 때문에 흔히 얘기해서 치료의 비용과 치료의 기간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얼음과도 같아요. 28개의 치아들이 다 이렇게 하는 게 한 개가 아니라 그룹으로서 다 연관되어서 나타나는데 앞니 2개가 탁 이런 경우 예를 들어 앞니 3개가 이런 경우 얘네들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는 뒤에서부터 문제가 있어서 앞에 나타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물 위에 떠 있는 얼음과 같이 수면 위에 있는 얼음은 요만큼 보이는데 수면 아래에 이만큼 큰 문제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의 어떤 마케팅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예를 들면 이거죠. 소비자가 준비된 만큼의 치료를 해 준다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의료인들이 진료에 임하면서 환자의 어떤 잘못된 상태를 환자분들이 치료 비용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 고쳐 준다는 거는 사실 저의 개인 생각으로는 의료인으로서는 부적절한 태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심장에 문제가 있는데 비용이 조금밖에 없다고 심장병을 반만 고쳐 주면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보이는 게 문제니까 이 보이는 것만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를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는 어떤 사고에서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투명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한테 부분적으로 죄송합니다. 부분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부분적으로 항상 가능한 대로만 하시면 될 것 같지만 만약에 문제가 밑에 있는 얼음 덩어리처럼 문제가 복잡하게 엮여 있다면 이 부분은 한 번쯤은 설명을 들어보시고 조금 더 돈을 모은 다음에 전체적인 교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 권생님이 70대 후반이신데 앞니가 점점 벌어져서 바람이 새고 음식이 낍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저 닿는 치아들은 무조건 그 교합력에서 벗어나려고 도망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젊었을 때는 20년만 해도 그러지 않았는데
20년 동안에 점점 앞니가 벌어지고 앞으로 튕겨져 나가는 분 많이 있습니다. 발음이 셀 뿐만 아니라 음식이 잘 끼는 것도 있지만 아마 말씀하시면서 아마 사실 웃는 게 아니야라고 이제 아마 큰 나름의 고민을 가지실 터인데요. 자, 70대 후반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치주 조직, 잇몸이 정말로 이제는 장년을 넘어서 노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잇몸 상태를 무조건 정확하게 체크업을 받고 그 잇몸 상태에 따라서 치아 교정이 가능할지, 아니면 예를 들자면 잇몸 상태가 치아 뿌리가 이제 이렇게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치아가 손으로 만져봐도 2mm 이상 이렇게 치아가 움직여요.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교정으로서 이렇게 닫혀 놓았을 때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보통 많은 분들이 위의 앞니는 그냥 이렇게 놓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위의 앞니 바로 뒤에 아래 앞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앞니가 변하기 위해서는 아래 앞니의 위치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위를 고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먼저 아래의 치아의 교정이 선행돼야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권생님은 제가 일단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치주 조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런 다음에 교정이 좋을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좋을지 한 번쯤은 감별 진단을 받아보시고 치료 계획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우리 유 선생님 질문은 친구가 투명 교정 중인데 저도 관심이 많아요. 근데 착색이 심하다 하는데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오케이. 플라스틱이 흔히 얘기해서 투명 교정은 이제 상품명이 뭐 수입산 인비즐라인도 있고 국산 클라라도 있고 국산 뭐 여러 가지가 이제 한 6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플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뭐냐면 끼고 음식을 섭취하거나 아니면 식사를 한 다음에 이를 제대로 닦지 않고 음식 찌꺼기가 남아 있을 때 끼게 되면 착색이 일어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카레를 먹거나 다음에 김치에 대한 착색이 있습니다. 근데 요 투명 교정 장치는 1주에서 2주 사이에 다 교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거기 착색되는 부분에서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만약에 착색이 되거나 만약에 이렇게 착색 기미가 보이면 칫솔로 그냥 이렇게 이 닦듯이 안쪽 내면을 이렇게 비벼서 잘 닦아주시면 착색이 좀 더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치를 세척하는 알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아마 사서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50대 중반께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골감소증, 뼈가 약한 사람. 네,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치아 교정은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치아의 위치 변화는 반드시 뼈의 리모델링을 동반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뼈의 대사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교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뼈 대사 중에서 뼈 감소증에 대해서 많은 약들을 지금 액티브하게 드시고 있고, 그다음에 수치적으로 나쁜 분들한테는 저는 오히려 천천히 교정을 하면서 뼈의 리모델링과 메타볼리즘 등등을 항상 같이 동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만 주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상태, 예를 들자면 어느 정도로 심한 상태는 불가능하냐면, 예를 들자면 넘어지면 뼈가 부러질 수 있으니 절대로 뭐 조심해서 걸으십시오. 다음에 약을 아주 막 이렇게 많이 드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중년이 가지고 있는 우리 그 뼈에 대한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이니까 한 번쯤은 와서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또 박 선생님이 60대인데 치아 사이에 잇몸이 내려가서 입뿌리가 드러나 있다.
치주 상태가 안 좋다는 징후이죠. 이런 상태에서 교정을 하면 어떨까? 치아가 더욱더 흔들릴까 봐 걱정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치아 교정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현재 상태를 그냥 방치해 둔다면 더욱더 악화가 일어나고 다음에 오랫동안 쓰지 못하기 때문에 중장년층에 치아 교정을 추천하고 진행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미 이 뿌리가 노출돼 있으면 치주 상태가 중간 이하에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방치해 뒀을 때 과연 현재 치아가 5년까지 10년까지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가지시고요.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했을 때 물론 치아 교정 중에 아니면 교정 직후에 치아가 좀 더 흔들리는 느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치아가 건강해지고 다음에 치주가 건강해지면서 건강하다는 게 옛날 젊은 상태로 가는 게 아니고요. 현재 상태보다 더욱더 좋아지면서 흔들림이 더욱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치주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사실 교정하신 분들 중에서 이 뿌리에 치주 조직이 이만큼 붙어 있어야 되는데 반 정도 있는 분들은 충분히 치아 교정이 가능하고요. 이 뿌리에 3분의 1이 있는 분들도 교정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느 상태인지 한번 엑스레이 찍으면서 한번 보시고 그 상태에서 용기를 가지고 한 번쯤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투명 교정 장치 청소 알약이 있다고 하는데요. 철사로 교정은 그죠? 한번 보자. 청소 알약이 있다고 하셨는데 철사로 교정은 청소가 힘들다고 하고 철사 교정도 알약.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투명 교정 장치를 일단 구강 내에서 빼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틀니 하시는 분들 틀니 소독하고 틀니 이렇게 세정하는 알약들을 팔듯이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우리가 구강 외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철사 교정하는 분들한테 알약 같은 거를 하면서 조금 세정하고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할 수 있는 기능적인 어떤 알약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저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봤는데 이런 게 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한 번쯤은 많은 분들이랑 얘기를 해 가지고 한 번쯤은 개발하고 그다음에 철사 교정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충치 예방하고 잇몸 더욱더 건강 유지하는 데 효과 있는 그런 알약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벌써 48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제가 58분 동안 해 가지고요. 아마 뒤에서 또 하시는 분이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강의 이제 마무리를 할 터인데요. 그래서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중년의 교정은 변화를 위한 도전이 아니라 지금 내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건강하고 나다운 인상을 되찾는 선택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예전처럼 웃고 싶다면 그리고 이전에 나답게 살고 싶다는 바람이 있다면 그 자체로서 충분히 치아 교정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이게 사실 교정하지 않는다고요. 죽고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올 만큼 오랫동안 내가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잘 씹고 잘 먹어야지 건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이 방송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요. 우리 한 번 산다고 그랬잖아요. 욜로. 그죠? 욜로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저는 저희 주변 분들한테 명품 가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비용으로 본인 스스로의 건강을 더욱더 정진시키고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아마 건강한 치아를 회복시켜주는 치아 교정이 아닌가. 근데 요 박사님이 가장 가치 있는 소비요 교정이었습니다라고 말씀할 때 제가 정말 우리 요 박사님 교정 정말 내가 잘 해드렸구나라는 생각을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자, 어,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한 50분 동안 치과 얘기를 진솔하게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잇몸이 약한데 괜찮을까요? 오늘 그 얘기 많이 말씀 나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잇몸이 약한데 교정치료가 괜찮을까? 치주질환과의 교정관계, 다음에 나의 잇몸 건강에 관련되어 있는 자가진단, 다음에 치주 건강에 대한 자가진단에 관련되는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잇몸 건강도 한 번쯤은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솔한 치과 이야기 주보원의 스마일 어게인은 매달 세 번째 일요일 오후 6시. 그래서 다음 시간은 9월 21일 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